바쁜 당신이 알아야 할 모든 것 여기에 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정부가 오늘 부동산 시장과 관련한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현 주택가격 수준이 고평가되어 있다고 지적하면서 추경 매수를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는데요.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 거론되는 임대차법 추가 개정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분간은 제도 안착에 주력해야 한다라면서 손을 좀 긋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KB국민은행 박원갑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 연결해서 이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홍남기 부총리 부동산 시장 담화 보시지 않았겠습니까? 예. 어떻게 전반적으로 평가하세요? 오늘이 이제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을 시작하는 날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이를 계기로 시장 안정을 위해서 전방위적인 메시지를 내놓은 것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공급은 앞으로 계속될 거다. 지금 집 사면은 하락할 위험이 있으니까 집 사기보다 분양 받으시라. 불법 견치거래 하지 말라. 이런 여러 가지 신호를 시장에 보내는 어떤 그런 모습이라고 좀 제가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주택 공급에 대한 우려 너무 지나치게 하지 말아라. 지금 현 부동산 시장은 좀 주택 가격이 너무 고평가돼 있다. 조만간 금리가 오를 수 있으니까 집 사시는데 조심했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까지도 같이 했다는 얘기인데요. 네. 그 핵심은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주택 가격 수준을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보시기에 어떠세요? 근데 이제 원래 바닥하고 고점은 알 수가 없거든요. 네. 지나서 사후적으로 판단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다만 이 정확한 이 시점은 저도 부동산 시장에서 한 20년 이상 있어 봤지만 쉽지는 않더라고요. 다만 계절적으로 비유하면 어느 정도 체감을 할 수 있다 할까요? 그러니까 네. 계절적으로 보면은 지금이 봄인지 여름인지 가을인지 겨울인지는 알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약간 늦가을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늦가을 같다. 예, 네. 그러니까 고점인지는 모르고 집값이 바로 빠지지도 않을 겁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보면은 소득이나 물가에 비해서 고평가되어 있다, 오버슈팅되어 있다는 것은 맞다고 저는 봐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하락의 리스크가 크다는 건데, 근데 이제 곧 집값이 떨어질만 남았다. 이렇게 보기에는 이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저는 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하반기에도 오름세는 아마 통계적으로 더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3기 신도시 청약도 시작됐고 또 장기 급등에 따른 피로감도 있고 금리 인상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네. 상승률은 상반기보다는 좀 낮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연간으로 보면은 상고 하저 형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럼 위원님 평가를 정리하자면 거의 고점에 다다라가고 있다. 그러니까 가파른 상승세는 좀 완만해질 것이다. 이제 이렇게까지는 예측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고점을 향해서 거의 다 왔다. 네, 이 정도는 저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근데 집을 사시는 분들도 그렇고 지금 집을 사실 예정인 분들도 그렇고 만약에 집값이 완만하게 떨어진다고 하면 그나마 불안감이 덜할 텐데 확 추락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이게 제일 걱정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가능성은 있지요. 근데 이 근거는 뭐냐면요. 지금 집값이 오르는 주요 원인이 유동성 장세 때문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소득이 크게 늘어난 것도 아닌데 돈의 힘으로 집값이 크게 올랐기 때문에 작은 어떤 그런 충격만 주더라도 집값이 이제 가파르게 빠질 수 있다는 그런 우려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보통 집값은요 오를 때는 생각보다 더 많이 오릅니다. 내릴 때는 생각보다 더 많이 빠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하락세로 접어들면은 조정폭이 이제 커질 수 있다는 부분들은 분명히 좀 시장을 보수적으로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하나의 어떻게 보면은 귀담아 들어야 될 내용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네. 다만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 네. 단정지어서 집값이 지금 큰 폭의 하락이 어떻게 이어질 것이다,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여러 변수들을 다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차피 전망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나가 봐야 아는 거고 네. 안 맞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네. 금리도 올 들어 엄청나게 오를 거로 봤지만 최근 들어서 금리가 많이 낮아졌거든요. 이 변이 바이러스 이런 것 때문에요. 그래서 수요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그러면 판단할 거냐가 더 중요한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은 어쨌든 집값이 바로 빠질지는 아무도 알 수는 없지만 네. 고점을 향해서 가고 있으니까 좀 시장을 좀 조심해서 접근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대출을 더 죄겠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근데 집을 자기 돈 가지고 사는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대출을 네. 재면 자연스럽게 집을 사기가 어려워지는 거 아닙니까? 그거하고 집값하고는 그렇죠. 어떤 관련성이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그 주택 거래량하고요, 담보대출 총액과는 비례하는 어떤 경향들이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집은 생애에서 가장 큰 쇼핑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집 살 때 당연히 대출을 낼 수밖에 없는데 집 사는 사람이 많이 늘어나면 대출도 늘어난다는 거죠. 그런데 대출을 줘온다는 것은 거래가 좀 둔화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예상이 들고요. 네. 다만 우리나라에는 이런 이제 이런 금융권을 활용한 대출이 있고 예. 세입자 대출이 또 있잖아요. 네. 이른바 전세 보증금을 활용한 이제 갭 투자 같은 경우도 외국에는 없지만 우리나라는 있기 때문에 만약에 집값이 오른다는 어떤 기대감이 커지면요, 대출 규제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오히려 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갭 투자 수요가 더 많이 생기면요. 그런데 네. 분명한 것은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대출 규제를 하게 되면은 집값이 곧바로 빠지지는 않더라도 거래량은 약간 좀 둔화되는 이런 쪽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홍 부총리는 집값 상승의 주된 원인으로 지나친 심리 요인을 거론했어요. 근데 지금 집값이 특별히 유동성이라고 말씀하셨지만 특별히 올라야 할 이유는 찾기가 좀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심리 요인을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공급 문제하고도 연결이 될 것 같은데. 예, 하나 요인이죠. 예. 그런데 심리는 그냥 공중에 붕 떠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변수들의 총합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정부가 계속해서 대책을 내놨는데 집값이 잡힐 줄 알았는데 계속 오르니까 이대로 있다가는 집을 영원히 못 사겠다는 그런 불안 심리가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래서 심리는 제가 보면은 이 메비우스 띠처럼요. 그러니까 집값 상승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결과라는 생각도 들어요. 예. 이 심리적인 안정을 위해서인지 정부는 기존에 계획했던 공급 대책 차질이 없게 하겠다. 31만 가구 공급하겠다 매년 이런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이런 게 어느 정도의 심리 요인에 지금 부동산 시장 활활 타오르는 시장을 좀 차갑게 식혀주는데 기여를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결국은 물량 앞에 장사 없다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과연 이런 공급 계획이 가시적인 성과를 어느 정도 낼 것이냐 이에 대해서 시장이 단순하게 그냥 공급 신호로 받아들이지 않고 이거를 믿음으로 생각했을 정도로 그러니까 신뢰가 좀 구축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 하루아침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네. 꾸준히 어떤 그런 후보지를 발표한다든지 또 분양을 또 시작한다든지 이런 모습들을 지속적으로 좀 보여준다면은 불안 심리가 다소 좀 진정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3기 신도시 분양이라든가 분양하는 아파트 분양을 좀 조기에 분양을 한다거나 이렇게 하면서 심리적으로 좀 안정을 시켜주면 부동산 시장이 조금은 좀
지금 집값이 오르는 그게 좀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군요. 네, 둔화되는 네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홍 부총리는 실거래가 띄우기 같은 시장 교란행위도 집값을 띄운 또 다른 원인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거든요. 네. 이 시장 교란행위 조사했는데 71만 건 조사에서 12건 찾아냈다고 하더라고요. 네. 좀 설득력이 있을까요? 시장 교란 행위도 시장 불안의 어떤 원인이긴 하죠. 하지만 이제 핵심이나 본질은 아니라고 봐요. 이건 단기적인 처방으로 단속을 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뭐 계속해서 단속만으로 집값을 잡을 수는 없는 거니까요. 물론 이제 시장이 투명화돼야 되고 그런 일탈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처벌을 해야 되지만 이런 단속이 맞는 키는 아니라고 보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뭐 공급에 대한 뭐 처방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게 지금으로서는 시장 안정에 오히려 더 지름길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좀 임대차 그 3법 있잖아요. 이걸 네. 좀 개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계약이 끝난 세입자에게 너무 지나치게 큰 폭의 뭐 전세금이나 아니면 월세를 인상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타날까 봐 좀 걱정을 하는 것 같아요. 임대차 3법 보완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네. 지금 임대차 3법의 후유증이 아직까지도 계속되고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임대차 3법은 기본적으로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특별법 같은 건데 네. 기존 세입자들은 일단 큰 혜택을 받았죠. 그러니까 5% 올려주고 재계약을 하면서 최장 4년까지 살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이 재계약이 많게는 70% 넘을 정도가 이제 되는데 네. 그 얘기는 결국은 시장에서 유통되는 전세 매물이 줄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잠겨 있다는 얘기인데 네. 이 바람에 전세 매물도 많지 않고 가격도 오르다 보니까 이게 세입자들 특히 신규 세입자들이 전세를 구하는데 어려움을 이제 겪고 있는 건데 네. 이걸 만약에 지금이 최장 4년인데 이걸 6년으로 한다든지 8년으로 하게 되면은 전세 유통 매물이 더 줄어들 가능성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쉽지 않은 문제이다. 그리고 전세는 월세와는 달리 일종의 사금융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조심해서 접근하는 게 필요한 것 같고요. 예. 어쨌든 그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이라든지 이런 검토 작업들을 좀 충분히 거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만약에요. 지금 현재 임대차 3법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하면 그러면 계약 기간이 이제 조만간 끝나게 되는 거잖아요. 4년이. 네. 그러면 나타날 수 있는 문제라든가 현상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갑자기 전세금이 확 뛴다거나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 그것도 또 주거 안정성을 해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거는 쉽지 않은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소위 말하는 임대차 3법은 기간적인 측면에서 주거 안정성을 도모한다고 보면 돼요. 네. 그러니까 종전 2년에서 4년으로 이제 늘리는 효과가 있는데, 근데 가격적인 측면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주거의 안정성을 가져가기는 좀 어려운데,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그러면 신규 계약에 대해서도 주변 시세에 맞게끔 표준 임대료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규제를 하면은 당장은 좋아 보일지는 모르지만 공급이 또 안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집주인들이 아예 전세를 월세로 다 돌려버릴 수도 있는 거고 또 유통 매물이 줄어들면서 겪어야 되는 어떤 부작용들이 너무 크기 때문에 네. 좀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월세는 어느 정도 보면은 동네마다 비슷하잖아요. 네. 근데 전세는 이게 단지별로 또 지역별로 또 준공 연도별로 너무 편차가 크지 않습니까 이게. 그리고 이게 작은 어떤 충격만 주더라도 이게 전세 가격이라는 것은 요동을 치는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네. 어쨌든 지금 수준에서 임대차 3법이 좀 안착되도록 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고요. 또 이 법에서는
아예 임대차 3법을 없던 걸로 하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네, 네. 이것도 쉽지 않은 얘기예요. 돌려놓으면 그 부작용을 어떻게 다 감당할 거냐는 생각이 들고요. 네네. 지금은 연착륙이 필요한 게 아닌가. 그렇다면은 지금 전세가 자꾸 월세로 바뀌고 있는 문제도 임대차 3법 이후에 나타나는 또 부작용 중에 하나인데 네. 그러면은 완충을 좀 주기 위해서 공공 그 임대주택 같은 경우 중에서 장기 전세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네. 이런 물량을 좀 많이 늘려서 전세난에 좀 어떻게 보면은 연착륙 이런 것들을 좀 돈 모아야 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KB국민은행 박원갑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이었습니다. 냉철하고 가감